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양봉투자입니다. 금일은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주에 대한 배경, 그리고 간단한 기사를 통해서 왜 관심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전일 제가 SOC 관련주로 건설주를 관심 종목에 담아봤는데요. 보시면은 경제활동 기반,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설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폐기물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폐배터리, 폐태양광, 곤충, 사육시설,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그린 뉴딜 관련 경제활동 기반 시설 이렇게 투자 대상 예시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에서도 생활 폐기물, 또 산업 폐기물, 또 기타 이런 건설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기사는 시사저널 6월달 기사이네요. 황금알된 폐기물, 중견 건설사들 미래 먹거리로 낙점. IS 동서 지난해부터 폐기물 처리 업체 3곳 인수, 태영건설,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 통해 환경 부문 강화, 경기 영향 없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 가능, 정부 규제 수혜 기대. IS 동서, 인선 ENT, 코롱 환경 에너지 이어 코엔텍까지 인수, 태영건설, 폐기물 처리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 집중 육성. 그리고 위에 기사 좀 보시면은 폐기물 사업은 정부의 환경 규제로 폐기물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력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경기 변동 민감하지 않고 현금 창출력 기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기사는 생활 폐기물 관련된 기사입니다. 생활물류 포장재 처치 곤란, 쓰레기 더미에 몸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불법 폐기물, 수출길 막힌 폐기물 7만 5천 톤 방치, 답 없는 폐기물 난공 불락, 문제는 지금부터 생활물류 폐기물 곤욕, 코로나에 막힌 재사용 재활용. 네, 생활 폐기물 쪽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다 시급하게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산업 폐기물 쪽입니다. 매립되는 풍력 발전 폐기물 쓰레기 처리 방안도 없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및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명을 다한 발전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가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폐기물 처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 와이오밍주 캐스퍼에서 수명을 다한 풍력 터빈 브레이드 조각이 매립되는 모습이다. 네, 한 발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과 대기업을 독려해 해상 풍력 발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풍력 발전기의 수명이 다하는 20년, 25년 후에는 폐기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다. 풍력 발전기 확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기사, 자원순환 통한 그린 뉴딜 폐기물 재활용이 키워드. 정부 주도 그린 뉴딜 사업을 자원순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탄소 산업 육성과 글로벌 녹색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면 과제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법 정비를 통한 그린 뉴딜 기본법 방향도 제시되었다. 정부 그린 뉴딜의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구체적인 개념 계획을 도입하고
이 같은 자원순환 요소로 폐기물 재활용 논의와 맞물려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양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그린이 빠졌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 뉴딜 정책에 이제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폐기물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10개 정도인데 일단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6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총이 가장 높네요. 폐기물 관련주 중에 제넨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넨바이오 3월 달에 600원이었나요? 거의 9배? 그런데 제넨바이오는 단타적인 접근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를 타면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총, 네, 일단 영업이익이나 매출적인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 거래소 제넨바이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네, 제넨바이오는 과감하게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단타적인 접근에서는 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하이 리스크다라고 해서 네, 생략을 하겠습니다. 코엔텍 코엔텍은 매출, 영업이익 올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이 한 번쯤 나올 만한 자리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에서 네, 처리 매출, 소각 쪽이 소각 매립이 있네요. 한번 보자고 하면 소각 매립 그러면 관련된 시설들이 다 구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시설물 보면 그러네요. 네, 매립장 있고요. 소각 시설 있고 오염 방지 시설. 네, 폐기물에 대한 시설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 기업체입니다. 네, 코엔텍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태영건설은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수처리, 폐기물 진출한 건설사이고요. 이게 띄어져 있네요. 아마 그 인적, 물적 분할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태영건설은 따로 리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태영건설 자체가 SOC 쪽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묶어서 관심 종목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SOC, 하수처리, 환경, 폐수시설, 그리고 인선 ENT.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로 국내의 강자죠.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400억대. 볼까요? 영업이익률은 20%. 아마 ROE도 10%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일단 반등의 구간이고요. 만약에 10,000원을 뚫는다고 하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뉴딜 관련 펀드 중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실적을 받쳐주는 테마주 관점이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거나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어땠냐고 하면 한번 다시 보시죠. 차트를. 이렇게 한 번씩 뜰 때마다 어떤 이슈들이 폐기물 관련주에 있었냐고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폐기물, 그리고 올해 태풍 장마가 많았죠. 태풍 관련주, 또 코로나 생활 폐기물, 또 4대강 보건 관련주로 테마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린 뉴딜 관련된 테마성 이슈가 부각된다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을 받쳐주는 테마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설 폐기물이 거의 가반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자회사, 연결회사, 인선 모터스 통한 자동차 재활용도 있습니다. 인선 ENT는 좀 컨센서스도 제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올해 2020년 컨센서스, 21년, 22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면은 건설 폐기물, 네, 그리고 자회사는 패밀리 사이트, 인선 모터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YN텍은 전라남도 여수 쪽에 본사가 있던 회사로 기억을 하는데 산업 폐기물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요지가 보여지고요. 차트 또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네, 그러네요.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에 있는 회사이고요. 설비, 매립장, 방지, 침출 수처리, 보유 기술, 소각 처리, 대기 오염 방지, 전처리, 매립, 크링커. 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참고로 코엔텍이랑 YN텍은 좀 눈에 익는 종목인데요. 이게 좀 오래됐죠. 10년 전,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코엔텍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YN텍. 이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상한가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종목들은 제가. 네, 그러네요. 네, 이게 2007년도 12월 기사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 보면은 폐기물 매립과 소각 사업 업체인 코엔텍이 18일 급반등하고 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습니다. 네. 코엔텍은 이날 전일 7.41% 오른 1,595원. 1,595원 코엔텍. 네. 코엔텍이 1,595원. 다른 기사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YN텍은 6,500원. 6,500원, 1,595원. 정말 많이 상승했네요. 중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걸 봤었을 때 만약에 10년을 묵혀두었다고 하면은 적지 않은 매출, 5, 6%, 500에서 600 정도는 났을 것 같네요.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동전주의 개념, 시총도 작고 너무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ETS는 KG 그룹사로 보여지는데 네, 실적 괜찮고요. 일반 폐기물 산업체 그러네요. 이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잘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네, 보통은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 폐수, 금속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코엔텍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네요. 태원건설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회사 TS 코퍼레이션 통해서 뭐 하는데 일단 뭐 분할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실적을 받쳐주는 테마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해서 빵 터질지. 근데 저라면은 그냥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나 배경 화면이 성장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참고로 성장성이 뚜렷하다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듯이 중견 건설사들의 M&A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폐기물, 그 다음에 네, 만약에 그린 뉴딜 관련된 건설 폐기물 이슈가 있었고 또 산업 폐기물 뭐 이러한 부분들 성장성 또렷하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폐기물 증가 처리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폐기물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돼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는 포커스가 되었는데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그래서 환경 규제 기대감, 뭐 기술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도 몇 가지 많은 여기에 있는 모든 종목을 보지는 않았지만 뭐 실적을 받쳐주는 테마주다. 정확하게 지금 뭐 테마주로 형성은 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린 뉴딜 관련돼서 폐기물 관련된 이 회사들이 테마주로 엮인다고 하면 사실 실적을 받쳐주는 테마주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폐기물 관련주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해당 본 영상이 네, 투자의 지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봉 투자였습니다.